안녕하세요. 한스전TV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친환경 살균제를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흰가루병이나 역병, 도열병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친환경 방제 기술입니다.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그 성분은 다 알고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대부분 비료적인 효과만 알고 있고 이 자체가 갖고 있는 방제 효과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통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시험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분은 다름이 아니라 규산인데요. 규산하면은 떠오르실 겁니다. 토양 중에 가장 흔한 성분이 규소입니다. 규소. 그래서 토양을 분석하면 산소가 거의 뭐 절반 정도 되고 26% 정도가 규소라고 합니다. 규소. 즉 규소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제품화해서 판매할 때 또 규산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규소는 화학명이고요. 원소명이 규소인데 그게 산소 다음으로 많다. 즉 산소는 사실은 토양 중에 존재하는 기체 가스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토양 성분으로만 보면 사실 토양 중에 가장 많은 게 규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하다. 우리 토양에 보면은 그냥 널려 있는 게 규소다. 그런데 규소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작물에 따라서 규소가 아주 중요한 비료 효과가 나타나는 성분인데요. 그래서 규소가 없으면 안 되는 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벼죠, 벼농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벼농사 하시는 분들은 흔히 규소비로 뭐 광제 규산 뭐 해가지고 기본적인 규소를 줘왔습니다. 그 이유가 벼에게 비료 성분으로서 20% 이상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그 외에 뭐 쇠뜨기라든가 쇠깃불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안 쓰고요. 대표적인 게 벼농사를 짓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규산을 아주 크게 필요로 한다. 그래서 많이들 규소를 잘 알고 있다. 규산을 많이 쓴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소에 대해서 생각보다 우리나라 농민분들이 많이 모르십니다. 이유는 이 수용성이 있는 규산을 대부분 해외에서는 지금 스트레스 예방 물질로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면 생물적인 부분과 무생물에 의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영어로 된 내용이라 이걸 제가 한글로 바꿔봤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의 효과는 사실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벼 농사 지면서 규소를 지으면 도복이 억제되고 쓰러지지 않고 그다음에 벼 잎이 똑바로 쓰고 이래서 광합성이 잘 된다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수확량이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품질도 많이 좋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규산을 사용하는 거고 비생물적 스트레스 즉 우리가 많이 신경은 안 쓰지만 금속에 의한 독성, 토양 중에 있는 금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금속, 그 다음에 영양장애, 염류장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도복, 그 다음에 고온이나 저온장애, 가뭄, 수분 부족, 그 다음에 광에 의한 피해, 이런 것까지 규소가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식물 입장에서는 규산이 있으면 이런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 외에 생물적 스트레스라고 해서 병이랑 해충, 흔한 도열병이라든가 다른 수도작 말고 일반 채소작물에 많이 오는 흰가루병이나 잿빛 곰팡이병, 그다음에 해충의 수도작에 많이 오죠. 멸구나 이하명나방을 포함한 이런 해충들에 대한로 인해서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내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생물적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은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법과 막아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은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본 게 충북 농업기술원은 수박연구소에서 2014년에 시험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수박 흰가루병에 시험을 했답니다. 이 위에 파란색이 무처리고 이 밑에가 5번, 6번, 7번 처리한 건데 이게 병 발생률을 봤을 때 이 초반에 한 60일까지는 무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적고 무처리가 늘어나지만 그것보다 상당히 낮은 밀도로 병이 발생하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칼륨 처리로 흰가루병 발생이 상당히 억제돼서 농약살병을 줄일 수 있었다. 상품 수량의 10%, 당도도 0.6 정도 늘었다라는 결과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딸기 역병 시험을 이제 논산 딸기 시험장에서 또 2013년과 14년에 시행을 했는데 이 자료가 좀 작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규산 나트륨, 규산 칼륨이라는 부분을 써서 방제가가 82%에서 74% 정도까지 효과가 나왔다. 그래서 규소 성분인 규산 칼륨과 규산 나트륨이 74.6% 이상의 방제 효과로
일반 수산동 수화제라고 해서 일반 동 제품과 비슷한 방지 효과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여기 이쪽은 흰가루병은 6번 처리했던 거고 이 딸기는 3번 정도씩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 6번 정도 처리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병 방제에 효과가 있다. 물론 그 연구기관에서 시험한 결과고 이거 자체가 상업적인 걸로 바로 연결될 수는 없지만 규산이 살균제로서 병원균의 효과를 나타내는 친환경 제재다라는 것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간단히 정리해 보여드리면 병원균의 해충이 돼서 식물이 저항성을 갖도록 해주는 데 도움 주고 가뭄기에도 증산이나 수분 손실을 막아준다는 거, 저온에 식물에 내성을 줘서 식물이 살아가고 버티는 데 더 도움을 주고 광합성을 촉진시켜 줄 수 있고 토양 중의 인산의 흡수도 촉진시켜 준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중금속, 대표적인 게 토양에 pH가 낮아지면 알루미늄이 많이 녹아 나옵니다. 그 알루미늄이 뿌리의 독성 작용을 나타내는데 그 알루미늄의 독성을 없애주는 역할을 규산이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리해 보면은 수용성 규산을 사용하시면 품질과 수량 증대는 당연히 비료로서 나타나는 그런 기대 효과고 그 외에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와 함께 기타적인 환경 스트레스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됩니다. 오늘이라도 이제 규산, 토양에 주시는 규산이 이런 효과를 나타내려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흡수가 잘 돼야 되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수용성 규산입니다. 즉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수용성의 규산을 사용하시면 이런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규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규산에 갖고 있는 기능을 조금 더 넓게 보시면 좋겠고 규산을 지금까지 전혀 모르셨던 분들은 수용성 규산이라는 부분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부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짧게나마 제가 친환경 살균제로 쓸 수 있는 규산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채널 내용들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